네, 안녕하세요.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에서 운영하는 척추TV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허리 통증에 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여쭤보고자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게 된 인터뷰어 심형균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일산매병원 신경외과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게 될 텐데 네. 자세하고 좀 네. 섬세한 답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좀 민감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병원에 가서 듣는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유튜브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어떤 다른 TV에서 그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의학 정보들이 요새는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집단이 있고 저런 집단이 있어서 의견들이 좀 상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한 허리 통증에 대한 교수님의 고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코로나 이후에도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가짜 뉴스 그런 게 있었죠. 예. 의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을 하면서 영상 매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진들은 그거를 구분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반 아무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은 그냥 그 하나만 들으면 그것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경험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종군들이 지금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그다음에 일반 운동, 체육 관리하신 분들도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좀 혼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네.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교수님께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척추 의료 수준이 전 세계적이라는 걸 우리나라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축구를 비유하자면 호날두나 메시 정도의 수준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개인병원이나 대병원에서 척추 진료를 보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질 좋은 척추 진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진료는 이제 지인들 통해서 많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척추 이제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신경외과,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다음에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인데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제 다 원하시는 대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증상도 길어지고 결국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형외과나 이제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결국에는 다 수술을 해야 된다. 뭔가 수술이 결국은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정말 이게 수술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 있다고 무조건 시술하거나 수술하시면 안 되죠.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나 이제 논문에서 보면 일반 성인들이 이제 허리 통증을 겪는 게 한 60에서 80% 정도의 일반 성인들이 겪어요. 근데 6주가 지나면 그 중에 한 90% 정도가 증상이 다 좋아져요. 나머지 10%가 6주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죠. 허리 통증을. 그 중에서 1%만이 우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약물 치료든 시술적 치료든 해보시고 통증 조절을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그러면 6주 안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수술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6주 안에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비가 갑자기 왔다든지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미총 중국이라고 하는데 응급수술 또는 수술을 좀 빨리 해서 환자 증상이 좋아지게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 허리가 그럼 왜 아픈 건가요? 이게 뭐 급성 막 갑자기 막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맨날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외래에서 또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래 볼 때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영장류 중에서 뭐 인간만이 이제 두 발로 걷는데 주로 생활하는 영장류가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우리의 척추가 중력에 의해서 계속 눌리게 됩니다. 네 발로 걷는 이제 동물들은 디스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중력에 의해서 계속 과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척추에 부담이 돼서 퇴행성결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도 굉장히 커지고 이러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일반적으로 허리 통증의 기전은 염증의 기전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왔다고 해서 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튀어나오면서 그 주변으로 염증 물질이 딱 나와서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치료약도 약물 치료도 이제 진통 소염제를 같이 쓰죠. 초반에는 처음에는 이제 소염제를 써요. 염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원인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뭉뚱표, 그러니까 디스크를 포함하죠. 거기에서 한 30%, 그다음에 후관절에서 30%, 근육에서 한 30%, 그다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서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또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네. 허리 아픈 것도 혹시 뭐 유전 같은 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의사들도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갖고 연구를 했어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유전이 7, 뭐 환경이 3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논문이 유럽에서 봐야 일란성 쌍둥이 데이터가 있어요. 뭐 연구 방법이라든지 그 연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논문이 약간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데이터가 없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유전이 이제 7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오해하는 게 제가 이제 외래에서 설명할 때도 어린애들이 이제 디스크로 왔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곤란해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한테 바로 내려간 유전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디스크에 뭔가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유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한테 받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뭔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후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유전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전 요인이 7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부모님한테 바로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고 뭐 물론 그런 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경적 요인이 3이라서 그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많이 컨트롤을 잘 해야 됩니다. 고혈압 치료와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도 그렇게 치료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타이어가 한번 마모되면 바꿀 수 없듯이 이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최대한 허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허리가 마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좀 이것저것 좀 여쭤봤는데 많이 뭐 궁금증이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충분히 많이 됐는데 네. 다음번에도 좀 몇 가지 궁금한 거 챙겨가지고 여쭤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다음에는 좋겠습니다. 뭐 좀 더 네. 전국을 찌르듯이 한번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서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